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럼팟에서 프레임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영상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보통 클링이나 루마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이 구독료가 약간 부담이 되어서 오픈소스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프레임팩, 후니한 모델의 프레임팩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V램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쓸 수가 있고 무료라는 장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 PC에서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해보면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V램이 낮으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픽카드를 원망하게 됩니다. 현재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기엔 갑자기 너무 많은 지출이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옵션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럼팟에서 이 프레임팩을 바로 돌릴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럼팟에서 프레임팩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건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럼팟 계정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무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럼팟에서 여러분들이 달러를 충전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허깅페이스 킵 값, 세 번째는 시비타이의 아이디인데 허깅페이스 키를 발급받는 방법은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키값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시비타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둔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따라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비타이 아이디가 있으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워크플로우가 있다면 그걸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비타이 아이디는 필수는 아닙니다. 자, 그럼 바로 럼팟으로 들어가서 제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럼팟에 저는 접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더보기란에 걸어둔 럼팟 템플릿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로그인 했을 때 이렇게 화면이 떠 있을 거예요. 팟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GPU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세요. 선택을 했을 때 이쪽에 프레임팩 A1 ComfyUI 프레임팩이라고 템플릿이 바로 적용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제 템플릿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색했을 때 바로 안 뜨지만 나중엔 이 링크를 클릭하는 게 조금 귀찮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제가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검색은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검색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 위쪽에 익스플로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고 그 다음 이쪽에 검색하는 창이 있는데 여기에 A1 그리고 빼기를 입력하면 제가 태그로 달아둔 템플릿들이 있어요. 여기에 프레임팩도 곧 생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팟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저는 되도록이면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고 제가 빠르게 쓰려고 템플릿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세큐어 클라우드를 쓰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클라우드를 저는 선택을 할 거고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버전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픽카드를 고르실 때 처음에 나는 테스트만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RTX 3070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아있는 RTX 3070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요. 눌렀을 때 이렇게 프레임팩이라고 뜨면 정상적으로 지금 제 템플릿이 적용이 된 거고 1시간에 얼마가 소모가 되는지 이 온 디맨드에 뜨게 됩니다. 이 RTX 3070 같은 경우는 시간당 0.13달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팟 디스크라고 있는데 이 템플릿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장 공간을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 공간에 대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주 크지 않고 시간당 0.01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가격은 시간당
GPU 코스트에 러닝 팟 디스크 코스트를 더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상이 없으면 디플로이 온 디맨드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 자, 클릭하게 되면 내 팟이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뜨는 거고, 마이 팟을 한번 눌러보시거나 이 왼쪽에 그냥 팟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프레임팩 템플릿이 3070에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런팟을 가동할 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파일을 실행하는 것처럼 제가 만든 템플릿을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그 파일을 압축해서 실행을 시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할 수가 없고 이 로그 창을 눌러보면 시스템과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처음부터 작업이 진행되는 게 제가 만든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해제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야 온전히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너무 이 다운받는 속도나 이 추출되는 속도가 너무 내가 생각했을 때 느리다. 그러면 과감하게 스탑하시고 삭제한 다음에 다른 팟으로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런팟도 가끔 똑같은 GPU를 사용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스탑하시고 터미네이트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하신 다음에 새로운 팟에서 템플릿을 사용하면 웬만한 경우 에러가 해결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쪽에서 모든 작업이 끝나면 이제 이렇게 CPU와 메모리, 컨테이너, 볼륨 이런 식으로 창이 뜨게 됩니다. 다시 한번 로그를 눌러보면 시스템 쪽에는 이 작업이 다 끝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끝에 비긴이라고 되어 있으면 제 템플릿을 이제 시작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눌러보면 제 마지막에 이 멘트가 떴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닫고 커넥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커넥트를 눌렀을 때 가끔 여기가 not ready가 되어 있고 ready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ready가 되어 있는데 not ready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클릭을 다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다 하게 되면 이쪽에 아까 not ready라고 떠 있는 게 주피터 랩이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컴퓨아이도 지금 접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컴퓨아이 화면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주피터 랩을 들어가 봐도 정상적으로 모든 게 로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안정성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마이팟에 다시 가셔서 여기 스탑 옆에 줄 3개짜리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리스타트 팟을 한번 할게요. 스탑을 누르고 재실행하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타트 팟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리스타트 팟을 하는 것은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것과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로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 컨테이너 쪽에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다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 커스텀 노드가 뜰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다 임포트가 되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임포트 페일이라고 뜨면 뭔가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플럭스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전부 세팅해 둔 커스텀 노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그러면 컴퓨아이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위에 켜져 있는 건 그냥 끄고요. 커넥트 눌러서 컴퓨아이 눌러주고 다시 주피터 랩도 눌러주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컴퓨아이에도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주피터 랩에도 이상 없이 들어왔다면 워크플로우를 먼저 끌어다 놔야겠죠.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여기 컴퓨아이에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만든 걸 바로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BTI에 가셔서 다운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켜둔 CBTI에 이동을 했고요.
검색을 할 때 영어로 프레임팩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프레임팩에 대한 뭐 로라나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 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따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운받는 방법은 이쪽에 다운로드 버튼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받으신 다음에 zip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 zip 파일을 풀어서 이쪽 컴퓨터에 옮겨주시면 끝입니다. 압축을 풀고 다운받은 이 JSON 파일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내 로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그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끌어다 놓으면 바로 워크플로우가 정상적으로 다 인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면 벌써 70%는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자, 1번 영역으로 한번 확대해 볼게요. 1번 영역으로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모델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듀얼 클립 로더와 여기 이중 클립 로드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과 이 VAE 클립 비전 그리고 이 프레임팩 모델이 필요한데 눌러보면 모델이 안 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은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이름인 거고 실제로는 각각 다 모델을 지정된 곳에 다 다운받아 줘야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가 파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피터 랩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주피터 랩을 켜주시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주피터 랩에 오게 되면 아마 이 화면으로 뜨게 될 건데 가장 먼저 할 건 이겁니다. 이 A1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게 되면 뭐 허깅 다운도 있고 프레임팩 다운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레임팩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 복잡한 코드가 나오는데 따로 볼 거 없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건 이 API 키, 허깅 페이스의 토큰 키만 갈아서 끼워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 키 값을 발행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 어떻게 발행하는지 2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참고하고 오시면 되고요. 전 이 키 값을 한번 갈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값을 이렇게 갈아 끼우신 다음에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이 동그란 버튼이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 이 플러스 버튼을 그대로 눌러주시고 런처에서 터미널을 눌러줍니다. 클릭. 자, 그럼 여러분들 주소가 현재 워크스페이스의 A1으로 되어 있을 건데 여기서 이것만 입력해 주시면 이제 끝이에요. BASH 입력하고 한 칸 띄고 프레임 대문자 F로 쓰셔야 됩니다. 쓴 다음에 탭 버튼 눌러주면 이 폴더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것의 파일을 자동 완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행시킬 거다 라는 명령이니까 여기서 이 파일이 맞는지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엔터만 눌러주시면 돼요. 엔터를 눌러주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씩 다 일일이 지정을 해줘야 되지만 제가 만든 코드로 한 번에 모든 파일을 다 다운받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여기 남아있는 시간이 옆에 뜨고 이 다운받는 속도는 현재 여러분들에게 부여가 된 이 GPU의 서버 속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속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다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다운로드가 다 완료되면 이쪽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뜨고 정상적으로 다 됐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파일이 다 정상적으로 되셨으면 다시 컴퓨터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바로 눌렀을 때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F5를 눌러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주겠습니다. F5 입력을 해주고요.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배정된 GPU가 어느 나라인지 또 어떤 서버에 걸렸는지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반응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팟을 삭제하시고 다른 GPU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새로 고침으로 다시 들어와 봤으면 방금 똑같이 했던 작업을 해볼게요. 이 클립명을 한번 눌렀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름처럼 똑같은 모델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떴다는 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모델이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클립 L 선택해주고 FP16 선택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GPU의 사양이 별로 높지 않으면 FP16 말고 FP8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VA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훈이완 비디오 VA를 선택해주고요. 클립 비전도 눌러서 꼭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로드 프레임 팩 모델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값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냥 썼을 때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본 값이 이 프레임 팩 모델 되어 있고 BF16, FP8, 메인 디바이스, STPA로 되어 있을 건데 여기에 세이지 어텐션이라고 쓰면 조금 더 빨라지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윈도우에서는 설치하기가 까다로운데 이것까진 제가 잡아두었고요. 여기 로드 디바이스 부분에 메인 디바이스로 하면 여러분들이 저사양 GPU를 사용할수록 훨씬 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메인 디바이스는 피하시고 눌러서 오프로드 디바이스를 체크해서 이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토치 컴파일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에러가 날 수가 있어서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컨트롤 B를 눌러서 바이패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세팅이 다 끝났고요. 여기에 이미지 올리고 프롬프트 올려서 이미지를 영상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 3번 영역에서 이 Find Nearest Bucket이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이건 제 이미지를 크기를 조절을 해주는 데 도와주는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GPU가 3070으로 선택하셨으면 VRAM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프레임팩은 생각보다 작업 다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많이 뜨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시도할 때는 최대한 낮게 시작을 해보세요. 뭐 한 350 정도로 베이스 레졸루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이쪽 4번에 플로트 컨스턴트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몇 초 동안 이 이미지를 영상화할 것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VRAM이 많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5초 이내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사양 VRAM일 때는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에 이 세팅 값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VRAM이 여러분들이 저사양 VRAM이라면 이런 값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텝이 높아질수록 VRAM 소모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엔 스텝을 15에서 20 정도로만 주고요. 뭐 티켓이 사용하실 분들은 true 체크되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속도를 개선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GPU 메모리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수치는 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VRAM이 8기가일 때 4기가만큼은 일단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나는 그러면 아끼지 않고 0으로 두고 내 GPU를 모두 이쪽에서 작업하는데 쓰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면 100%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보존해야 되는 양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4보다 기본적으로 저는 6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길이 양에 따라서 이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사양 GPU에서는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기가 약간 어렵다는 점. 그래서 낮은 VRAM에선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만 해보시고 좋은 GPU를 럼팟에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되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합쳐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 때 어느 정도의 이미지를 초당 합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프레임 레이트가 30으로 되어 있으면 초당 30장씩 이어붙여서 만들겠다로 된 거예요. 그러면 5초면 150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나는 이미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럴 경우에는 이 프레임 레이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줄여서 비디오의 속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면서 취향에 따라서 작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노드 설명이 끝났으니까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죠. 1번 영역으로 넘어와서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여기에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 좋을지 아래쪽 프롬프트 입력하는 곳에 묘사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쓰는 게 막연하다. 그러면 GPT에 이미지 올려두시고 프롬프트 알려달라고 하면 생각보다 좋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GPT에서 받아온 프롬프트를 여기에 넣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상도 일단 352로 한번 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초는 5초 길이를 만들 거고 GPU 보존량은 6기가 두고 한번 실행을 눌러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실행 클릭했더니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지는지 이쪽에 get 이미지 사이즈를 통해서 304 곱하기 384의 크기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프레임팩 샘플러에서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넘어가야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후니완 모델의 프레임팩 단점이 뭐냐면 이 프레임팩 샘플러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잘 끝나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단계에서 디코드로 넘어가거나 디코드에서 이 비디오 컴바인으로 넘어갈 때 여기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30분에 걸쳐서 1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다 기다려놓고 마지막에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뜨면 정말 하기 싫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생각보다 중요한 게 이 GPU 메모리 보존량이라고 했죠. 내 VRAM이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조금 타이트하게 영상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그런 것들을 약간 각오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GPU 메모리 보존량은 항상 여유 있게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저는 결과가 나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비디오 컴바인까지 완료가 되면 이쪽에 다 조립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24프레임을 1초로 계산해서 합쳐놨고요. 이렇게 제대로 영상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해상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그 이유가 제가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뜨지 않게 하도록 상당히 낮춰서 줬어요. 보통 이 베이스 레졸루션을 480 이상을 주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352로 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값을 낮춰서 시작을 해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슬슬 올려보세요. 슬슬 올린 다음에 어느 지점이 이 VRAM의 한계인가 이런 것들을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든 영상은 여러분들 주피터 랩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피터 랩 탭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첫 번째 폴더를 눌러줍니다. 자, 첫 번째 폴더에서 컴피.ui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아웃풋 폴더가 있습니다. 아웃풋 폴더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가 방금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던 그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프레임팩 mp4 파일이 있죠. 자, 여기서 우클릭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 컴퓨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만든 것들을 바로 저장하고 또 빠르게 팟을 삭제하거나 없앨 수가 있겠죠. 모든 테스트가 다 끝나고 파일도 다 다운로드 하셨으면 런팟을 반드시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컴피.ui 창도 닫아주고 주피터 랩도 닫아주고 마이팟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 스탑 팟 눌러서 스탑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팟만 정치한 거지
돈은 실제로 계속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트 버튼을 끝까지 눌러주셔야 온전히 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지금 상태는 돈이 안 나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팟을 눌렀을 때 이렇게 디플로이 팟이라고 뜨게 되면 아직 내 팟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팟 종료하고 삭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럼팟에서 프레임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막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카페나 카카오톡 채팅방, 디스코드 등에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한 번씩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타에 오시면 제가 만들어둔 워크플로우들을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